나는 지금 노인요양병원에 있다. 옆 침대에 누워있는 늙은이들을 보면 모두 정신줄을 놓은 치매 환자들이다. 그들을 보고 있으면 나도 언제 저런 모습이 될지 몰라. 그나마 정신이 온전한 지금 이 말을 남긴다. 내 삶의 마지막 일기라고나 할까? 조금이라도 온전한 의식이 있을 때 조금씩 내 마음을 남긴다. 마지막 내 마음을 남길 수 있도록 휴대폰 음성 녹음 방법을 가르쳐 준 손녀에게 고마움을 전한다. 아침이 오면 나는 가장 먼저 창문을 본다. 철제낭한 너머로 보이는 하늘은 매일 비슷한데 어떤 날은 유난히 맑아 보인다. 그럴 때면 괜히 눈을 더 크게 뜬다. 혹시라도 저 하늘 끝에 내가 평생을 살아온 집에 처마가 걸려 있을까 봐서다. 나는 올해 90이다. 이 노인 요양병원에 들어온 지도 어느덧 몇 해가 흘렀다. 87에 15년 전에 수술한 관절에 염증이 생겨 폐혈증으로 전이될 수 있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시술을 했다. 아이들의 말에 의하면 그 후 나는 정신이 흐려졌다, 맑아졌다를 반복했다고 한다. 선망이라는 말도 나중에야 들었다. 그때의 나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 다만 병실 앞에서 아이들이 서성거리던 모습, 의사의 말이 길어질수록 아이들 얼굴이 점점 굳어가던 장면만은 아직도 마음에 남아있다. 어머니, 여기 계시는 게 더 안전해요. 그 말 이후로 집 이야기는 다시 나오지 않았다. 지금 나는 혼자 일어설 수 없다. 다리는 마음처럼 움직이지 않고 대소변도 스스로 가릴 수 없다. 이런 몸으로 집에 가고 싶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걸 사실 내가 제일 잘 안다. 그래서 더는 떼를 쓰지 않는다. 요양보호사가 내 몸을 닦아주거나 기저귀를 갈아줄 때도 나는 늘 고맙다고 말한다. 누군가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는 마음, 그게 내가 평생을 살아오며 붙잡아온 방식이었으니까. 하지만 밤이 되면 생각이 길어진다. 불이 꺼지고 병실이 조용해지면 나는 내 삶을 처음부터 다시 더듬는다. 나는 아주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다. 어릴 적에는 먹을 게 없어. 고구마 줄기로 끼니를 때운 날도 많았다. 학교는 오래 다니지 못했지만 일손은 일찍 배웠다. 남의 집 논밭에서 김을 메고 새벽부터 물동이를 이고 다녔다. 그래도 그때는 몸이 멀쩡했고 웃을 줄 알았다. 여름이면 냇가에서 발을 담그고 별이 쏟아지던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잠들었다. 시집을 가서는 더 바빴다. 살림이란 게 내 몫이었고 참고 견디는 것도 내 일이었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나서는 아이들을 키우는 게 전부였다. 아들, 딸 먹일 밥을 위해 새벽마다 일어나고 밤늦게까지 손을 놓지 않았다. 허리가 아파도 무릎이 시려도 애들만 잘 되면 된다는 생각으로 버텼다. 아이들이 자라 하나둘 집을 떠날 때 나는 울지 않았다. 그게 부모의 몫이라고 생각했다. 대신 아이들이 다녀간 방을 쓸며 혼잣말을 했다. 쥐알 살라라 아프지 말고. 그 말은 기도였고 다짐이었다. 내 삶은 늘 남을 먼저 생각하는 쪽으로 흘러왔다. 그래서인지 이렇게 늙어서도 나는 여전히 아이들 생각을 먼저 한다. 사실 나는 집에 가고 싶다. 침대가 아닌 방바닥에 누워보고 싶고 새벽에 혼자 일어나 주전자를 올려놓고 물 끓는 소리를 듣고 싶다. 부엌 창가에 놓였던 작은 밥상, 여름이면 선풍기 앞에 두고 먹던 수박, 겨울이면 아이들 오기 전에 미리 데워두던 아랫목, 그 모든 게 아직 그대로 있을 것만 같다. 그래도 그 말을 하지 않는다. 혹시라도 아이들 얼굴에 미안함이 스칠까 봐서다. 우리가 엄마를 여기 두고 너무 편해진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아이들이 단 한순간이라도 하게 만들고 싶지 않다. 그래서 나는 마음을 비운다. 집은 가슴 속에만 두고 입 밖으로는 꺼내지 않는다.
돌아갈 수 없는 걸 욕심내지 않는 것이 부모가 자식을 위해 할 수 있는 마지막 배려라고 믿는다. 어느 날 딸아이가 내 손을 꼭 잡고 말했다. 엄마, 미안해. 그 말이 참 아팠다. 괜찮아. 나는 여기가 편해. 나는 딸아이의 손을 잡으며 안심시킨다. 그래서 나는 마음을 비운다. 집은 가슴 속에만 두고 입 밖으로는 꺼내지 않는다. 돌아갈 수 없는 걸 욕심내지 않는 것이 부모가 자식을 위해 할 수 있는 마지막 배려라고 믿는다. 그건 진심이었다. 아이들이 잘 살아가는 것, 그것 하나만으로도 내 인생은 헛되지 않았다. 가난했던 어린 시절도, 고단했던 젊은 날도, 이렇게 늙어가는 지금도 모두 그 아이들을 위해 이어져 온 시간이었다. 오늘도 나는 창문을 본다. 하늘은 여전히 비슷한 색이다. 나는 조용히 눈을 감는다. 집으로 돌아가지 못해도 괜찮다. 내 아이들이 자기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곳이 곧 내가 평생 살아온 이유이고 내가 돌아갈 집이니까. 그 생각 하나만으로 나는 오늘 하루도 이렇게 살아낸다. 나는 이제 죽음이 내 눈앞에 있다는 걸 안다. 그래서 하루하루가 더 소중하고 자식들 얼굴을 한 번이라도 더 보고 기억하고 싶다. 하지만 그건 마음뿐이다. 자식들에겐 내색하면 안 된다. 그러면 서로가 더 힘들어질 테니까 사실 이 병실에서 그나마 정신이 온전한 사람은 나뿐이다. 모두가 휑한 눈으로 허공만 보고 있다. 가끔 간호사나 요양보호사가 말을 걸어준다. 나는 정신이 온전한데 그들은 나까지 치매 노인처럼 취급한다. 그럴 때면 나는 일부러 엉뚱한 말을 해서 그들 비위에 맞춰주기도 한다. 그래야 그들이 웃고 넘어가기 때문이다. 딸아이는 내가 정신줄을 놓을까봐 자주 전화해서 이것저것 반복해서 물어보고 내가 좋아하는 노래도 자꾸 불러보라고 한다. 나도 신명나서 노래를 부른다. 그럴 때 그나마 내가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으니까 나이가 들어서 죽음이 더 가까워져도 살아있음을 느끼고 싶다. 내가 정신이 있을 때까지는 나는 아직 죽지 않았으니까